이완섭 서산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화학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산업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당진의 한 철강 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공주와 서산 지역 폐기물 재활용 업체 2곳이 서울 금천구 생활 폐기물 216톤을 위탁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고령의 한 선박 해체 업체에서 선박 해체 작업 중 발생한 불씨를 끄기 위해 사용한 소화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노후 소화기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선 8기 서산시가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를 주요 성과로 내세운 가운데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서산시의 주요 성과와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신년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서산시는 먼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인 서산공항 건설을 본격화한 데 이어 서산 영덕 고속도로 착공 등을 내세웠습니다. 하늘길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하늘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들어 기업 68곳을 유치했고 이에 따라 취업자 수가 약 3,500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4개의 산업단지, 대산 3 확장, 충무이 산단, 그리고 또 그린 컴플렉스, 현대 대주기 일반 산업단지 4개의 산업단지를 충남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석유화학 분야의 위기 대응을 꼽았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석유화학 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 지난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서산시는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탄소 중립, 탈탄소화 방향으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가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때 거기에 행정적 뒷받침이라든가 필요한 인허가가 됐든 뭐가 됐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 계획도 내놨습니다. 지난해 친환경 항공유, 이른바 사프 종합실증지원센터를 유치한 서산시. 최근 사프 생산 기술을 보유한 고등기술연구원 분원을 유치하는 등 올해 본격적으로 사프 산업 키우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항공유 이것도 우리가 먹고 버리는 폐식용유라든가 폐비닐, 폐목재, 바이오매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나 저감되는 그런 연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석유화학 기반에서 이게 추진되는 거죠. 한편 서산시는 복합 교통망 구축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당진의 한 공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쯤 당진시 순성면의 한 철강 공장에서 50대 공장 직원 A씨가 철제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1.5m가량 높이의 작업대 위에서 원형 철제 구조물 세척 작업을 하던 중 철제 구조물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남 지역에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합동 점검을 통해 공주 서산 지역 폐기물 재활용 업체 2곳이 서울 금천구 생활 폐기물 216톤을 위탁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와 공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시군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생활 폐기물 반입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시군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해체 작업 중 발생한 불씨를 끄기 위해 사용한 소화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9시 50분쯤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의 한 선박 해체 업체에서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 작업자가 불을 끄는 과정에서 소화기가 폭발해 얼굴에 열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후 소화기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3,856건에서 2024년 5,54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인구 유입과 고령화가 동시 진행되고 있는 세종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69건이었는데 2024년엔 196건으로 184% 폭증했습니다. 대전은 1,019건에서 54%가량 늘었고 충북은 37%, 충남은 35% 각각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3,050건이 발생해 2020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급증이 눈에 띄는데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79%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참여도는 연간 1에서 2%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고령운전자들이 생계나 이동권 제약을 이유로 면허 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다수 고령운전자가 10만 원 수준의 일회성 지원으로는 이동권 포기에 따른 불편을 보상받기 부족하다며 면허 반납에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8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7일 저녁 9시 40분쯤 당진시 고대면 장항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68제곱미터 규모 주택과 가재도구가 소실되는 등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60대 남성 거주자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씨관리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8일 충남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김 교육감은 지난해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손글씨 기반 AI 서논술형 환류 시스템 개발과 충남 온라인 학교 개교, 늘봄학교 운영 등을 꼽았습니다. 그 결과 4년 연속 교육감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인성교육과 맞춤학력 책임교육, 충남 온돌봄과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안착 등 올해 중점 추진 과제 12개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 김 교육감은 임기 마지막까지 충남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태안군이 지난해 태안 방문의 해를 운영한 결과 역대 최다 방문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안을 찾은 방문객은 1,809만 명으로 이는 지난 2024년 대비 4.37% 증가한 수치입니다. 태안군은 충남 15개 시군 중 6위,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유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안군은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연장 운영하는 만큼 연간 방문객 2천만 명 달성에 도전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충남도로부터 2025년 스마트도시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도시 유공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된 충남도 시군은 서산시가 유일합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지난 2024년 충청권 유일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 최초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모든 CCTV에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사물 인터넷 기반 주차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7일 청양군이 청양 청소년 힐링 문화 복합센터와 내일 이웃센터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청양군은 사업비 169억 원을 들여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읍내 청춘거리에 청소년 힐링 문화 복합센터와 내일 이웃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복합센터에는 청소년 놀이시설인 익스트림 체험장과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내일 이웃센터에는 청년 창업 점포와 회의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50% 감면해 운영합니다. 당진시는 임대사업장 4곳에서 약 1,200대의 임대 농기계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인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비수기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올해부터 임산부 진료교통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와 산모가 있는 가정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교통비는 1회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되며 임신기간 최대 10회까지 지급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예산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산군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산후조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용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해 기획 발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유아 성장관리 서비스 등 모두 7개입니다. 모집 인원은 모두 331명이며 대상자는 전자이용권 형태로 일부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방문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참가자 5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영농 경력이 10년 미만인 예비 농업인과 농업 경영인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과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되고 경영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이지에 하면 됩니다. 사업 대상자는 다음 달 서류 평가와 전문 평가기관 심사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오는 23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접수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